안녕하세요. 소통하는 직장인 박범준의 따뜻한 일상 그리고 독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행복한 사람들의 삶의 기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책은 바로 여기 이 굿 라이프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내용이 여러 가지 나와 있지만 제가 좀 인상 깊게 읽었고 여러분들에게 와닿을 법한 이런 내용을 몇 개 추려가지고 몇 개만 좀 재밌게 한번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아니지만 행복해지기 위한 기술을 조금이라도 알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이란 것도 있다라고 친다면 바로 이런 게 아닐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는 두 가지로 크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심리적으로 내가 행복하다라는 걸 계속 주문을 외우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환경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환경을 내가 행복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세팅을 억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리주의자의 기술, 그 다음엔 환경주의자의 기술,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리주의자의 기술 쪽에서 예를 든 게 뭐냐면 이 책에서 명상을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는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을 세워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있었던 부정적인 사건을 본인에게 긍정적인 사건일 수도 있었겠다 라고 재해석해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주의자의 기술의 예시를 뭐로 들고 있냐면 맛있는 것을 먹거나 행복한 사람들과 시간을 나눌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들은 이 두 가지 기술을 유용하게 잘 활용할 줄 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우선 첫 번째 주제는 잘하는 일보다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여러분들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하고 있는 일은 여러분들이 잘하는 일인가요? 아니면 좋아하는 일인가요? 이 두 부분에 있어서는 딜레마가 정말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즐거우신가요? 행복한 사람들은 좋아하는 일을 할까? 아니면 잘하는 일을 할까? 어떤 일을 잘하게 되면, 어떤 일을 좋아하게 되면 그걸 잘할 가능성이 크게 되고, 잘하면 좋아할 가능성도 커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두 개는 어떤 충돌을 일으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거 살아가면서 좀 느끼시죠? 충분히 이 두 개는 어떤 것도 양보할 수 없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취, 결과, 성적을 중시해온 이 대한민국 이 사회에서는 좋아하는 일을 사치로 이렇게 치부하면서 사람이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살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좀 있었어서 이 책을 보면서 좀 반성이 되네요. 그렇게 우리는 좋아하는 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라고 이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기적인 사람, 독특한 사람,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혹은 먹고 살만한 여유가 있으니까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아마 회사 다니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상사가 후배를 바라볼 때 후배들이 뭔가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자기의 일과 라이프를 균형을 잡아가지고 자기 취미생활이나 이런 걸 열심히 하고 있으면, 이걸 보면서 어찌 보면 본인은 회사에 아주 열중했고 회사만을 바라봤고 회사에 10년 넘게 20년 넘게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이렇게 후배들이 균형을 찾고 있는 부분이 안 이뻐 보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사람이 주변에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어떠신가요? 그러나 책에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 라고 하는 이런 어른스러운 조언이 들려오면 이렇게 반대로 한번 되물으라는 거죠. 그러면 늘 잘하는 일만 하고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죠? 그 대답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내주실 수 없다면은 그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해서도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감하시나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비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회사 생활하거나 어떤 공부를 하거나 어떤 모든 걸 할 때, 대한민국이 특히 심하긴 하지만 경쟁사이기 때문에 비교를 늘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했는데 왜 너는 못하니?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너는 못하니?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직관적이고 설명하기가 쉬워서 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그래도 여기서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비교하는 건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도 어릴 때 공부를 하거나 이럴 때 부모님께서 저한테 뭐 옆집 누구는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왜 넌 이거밖에 못하니?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런 비교를 하셨을 때 나중에 나이 들어서 생각을 했지만은, 우리 아이를 만약에 내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교육을 하게 된다면은 이렇게 너무 비교하면서 키우면 안 되겠다.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당시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 상처를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좀 그런 얘기 들으시면 상처 안 받으셨나요? 근데 제가 커보니까,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 얘기를 또 주변 사람들한테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뭐 크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어쨌건 간에 이렇게 인지하고 계속 배우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에 저는 큰 의미가 있고 배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자기 위안인가요? 우리는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가지고 내 행동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보다 한참 못하는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가지고 내가 우위에 있구나, 그런 자존심을 회복하는 순간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한편 우리는 타인과의 비교, 유대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외로움을 해결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거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외로움을 늘 탈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 비교가 또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이 부분은, 비교하는 부분은
부분은 딱히 좋은 방법은 아니다 라고 책에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말 어렵지 않나요? 예를 한번 들어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친구, 사회적 유대를 나눌 수 있는 친구와 만나면 우월감이나 아니면 자괴감을 느끼게 해주는 사회적 비교를 당하게 하는 그런 친구, 과연 어떤 친구가 더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주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실 건가요? 이 책에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비록 자신보다 좀 우월해 있는 친구일지라도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회적 유대를 나눌 수 있는 친구를 더 선호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행복감이 낮은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본인이 더 우월해가지고 내가 이 친구를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더 우월해진다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친구는 본인보다 조금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면은 이 친구를 만났을 때 내가 더 우월해지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친구인가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행복한 사람들은 지지와 유대감을 주는 사람들을 더 선호하고요. 행복감이 낮은 사람들은 우월감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들을 선호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비교 프레임으로서 세상을 바라보고, 행복한 사람들은 관계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프레임으로 친구를 바라보고 어떤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지 이 책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정답은 없겠지만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참고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은 행복한 사람들은 과연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 심리적으로 세팅하는 방식이 있고 환경적으로 세팅하는 방식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심리적으로 세팅하는 거에 대해서 예를 들었던 게 명상이다라고 얘기를 나눴고요. 그다음에 환경을 세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맛있는 것을 먹거나 정말 만나면 행복해지는 사람을, 친구를 곁에 둬라. 행복을 위한 기술 두 가지를 나눠봤는데, 첫 번째는 잘하는 일보다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사회에서는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살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할지언정 진짜 행복한 사람들은 본인이 좋아하는 것들을 잘 균형을 이루면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비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들은 비교하지 않고 관계와 유대관계를 통해 가지고 사회를 바라보는 프레임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